이번 키워드는 눈치 게임이에요. 눈치 게임. 어떤 눈치 게임일까요?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아, 마스크 얘기군요. 그러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보다 쓴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더라. 어제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인데 계속 쓰고 다니신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아직 눈치 보여서요. 이런 설명이 있었답니다. 아래로 가겠습니다. 566일 만에 실외 의무 착용이 폐지됐는데 오랜만에 상쾌하더라.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 일부에서는 아, 이거 코로나 아직 안 끝났는데 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답니다. 실내 착용을 놓고는 이거는 더 좀 민감하겠죠. 실내 착용은. 이게 마스크 갈등이 혹시 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의 목소리도 내놨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영상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생각보다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저도 뭔가 벗기가 조금 민망하기도 하고. 그동안 너무 답답한 게 컸었는데 오늘 이제 해제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벗고 나왔거든요. 숨쉬기도 훨씬 편한 것 같고. 뭔가 너무 오랜만에 해서 새롭고 어색하고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숨이 많이 차서 힘들었고 마스크를 벗고 하니까 시원해서 좋았어요. 아이들 이렇게 얼굴을 진짜 본 거는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좀 놀라고 설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게 한 2살, 3살 정도 되는 어린이들은요. 태어나자부터 그냥 다 마스크 쓴 어른들 본인 모습 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는 게 집에 있었다가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쓰는 게 당연히 옷을 입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죠. 김영주 전 의원님. 네. 실외 밖에 도로 거리가 다니실 때 어제부터 마스크 쓰십니까? 벗고 다니십니까? 사실은 이제 목에 걸고 다니죠. 들고 다니다가 혼자 있을 때는 벗었지만 상대방이 온다 싶으면 그럼 도로에서 쓰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마주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쓰고 가는 아, 편입니다. 쓰고 다니십니까? 이제 아직까지는 상대방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과거로 보면 어쨌든 문화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유럽에서는 마스크 쓰는 문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스크 쓰는 데 대한 저항이 굉장히 그렇죠. 초반에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뭐 벗으라 그러니까 다 네. 마스크 안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 11월 달에 캐나다 밴쿠버를 갔더니 그때는 아예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예.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거의 문화적으로 정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서서히 이제 지금 그런 눈치 보기를 하다가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밖에서는 좀 드러내고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네요. 또 날씨가 더워지기도 아직까지는 아침 저녁으로 추워서 마스크를 쓰는 분들도 노약자들은 많이 계시거든요. 예.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 아마 조금 더 더워지면 다음 주나 다다음 주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그 문화에도 주도적으로 아마 벗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관련 기사 좀 있거든요. 코로나 얘기입니다. 보시죠. 해외선 새 변이가 재유행합니다. 이게 또 변이가 나타났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변이로 가는 거죠? 자, 의사협회 경계에 늦춰서는 안 된다. 약간 걱정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고위험군은 실외도 마스크 써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만약에 확산이 된다면 이게 또 다른 상황이 되거든요. 최진영 변호사는 밖에서 마스크 벗고 다니십니까? 저는 가급적 벗으려고 합니다. 어. 제가 어제 출근할 때 예.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처음 딱 뵙는 분이 마스크를 딱 벗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하셨어요? 이게 그래서 조금?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으로 가고 했더니만 아직까지는 대부분 그 마스크를 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서 벗었다가 다시 쓰고 하니까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썼다 벗다 하기가 좀 귀찮다. 예, 그리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덜 벗다 보니까 저 또한 이게 계속 손에 들고 다니면서 들어갈 때 자꾸 쓰고 하는데 아마 조금 시간은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마스크를 벗고 하는 게 안착되는데.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셨을지 모르지만 우리 패널분도 4분 앉아 계시잖아요. 지난주까지는 칸막이가 있었어요. 투명 칸막이. 근데 이번 주부터 그 칸막이 채웠거든요. 뭐 정부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했는데 아직도 뭐 불안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길에서 보시면 마스크 쓰시는 분이 숫자상으로 더 많아 보이긴 했습니다. 자, 다음 기사는 이게 경제 기사기도 하고요. 청년들 관련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윤석열표 10년간 청력 1억 만들기 이런 어떤 정책을 어제 발표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상이나 지원금 발표 안 해. 정해진 거는
10년간 뭔가를 납입을 하면은 뭔가 정부가 도와줘서 1억 만들어줄게요. 목돈 가져가세요. 이겁니다. 청년 장기 계좌 내년 출시하겠다. 근데 공약을 일단 지킨다고, 이거 공약 사항이었거든요. 이거 지킨다고 했지만 재원 방향은 딱히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기사 하나 더 보죠. 청년 통당 재원 조달 방안 지원액은 미정. 이게 중요한데 요거는 아직 설명이 없다는 겁니다. 뭔가 청년들이 관심을 갈 것 같은데 구체적이 나타나는 거죠. 윤석 전 대변인. 이 구체적인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 좀 아쉽네요, 지금. 예, 근데 이런 아이디어가 뭐 처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은 근로자 재산 형성 저축, 즉 예. 재형 저축이라는 게 재형 저축. 옛날에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근로자 자영업자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해서 저축성 그 적립식으로 해서 10년 동안 재산 형성에 기여할 그러면 수 이자도 있는. 조금 높게 주고 그다음에 세금 문제도 해결해주고 이런 그렇습니다. 거죠. 비과세였고 그래서 그게 76년인가 아마 생겼다가 없어진 건데 그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이제 한 건데 슬픈 게 이제 그때는 근로자와 이렇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별로 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영업자분을 대상으로 한 건데 이제 청년을 꼭 집어서 한단 말이죠. 청년들의 삶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새 정부에서 이제 인식을 하고 이제 저런 지원책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1억이라는 상징적인 금액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아이디어인데요. 지원금 규모 그리고 예. 대상 또 어떻게 재원 마련할까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떤 특정 계층을 향한 거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이게 차원에서 하게 아직 되면 그냥 일반적으로 다 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야 될 걸로 봅니다. 여러 뭐 나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소득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 어떤 예. 소득을 갖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거냐. 거기에 그것도 대한 아직은 논의가- 명확하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요 아랫부분부터 보죠. 그러니까 공약 내용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청년 도약 계좌는 뭐 요거를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킨 건데 소득이 일단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그리고 나이는 19살에서 34살 사이로 매달 70만 원씩 10년간 저축하면 3.5% 금리 복리 적용을 해서 만기 때 1억을 딱 가져가게 된다. 이겁니다, 지금. 유대진 변호사, 시간이 한 40여 초 있는데 항상 지원 대상 그리고 돈이 문제죠. 돈이 넉넉하면 좋은데 이게 재원은 어떻게 할 거냐예요, 또. 그러니까 발상은 되게 좋고 뭐 추진이 되면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요. 제일 예. 중요한 건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대상이나 지원금에 관련된 그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일 더 중요한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게 멈춰지지 않고 유지될 거냐? 유지될 그런데 것인가. 10년짜리네요,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지속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역시 또 선별이냐 아니면 보편이냐 또 이 얘기 나올 것 같네요, 지금요. 자, 아침의 매일 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